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도 추워지고 주식시장도 추워지고 모든 게 다 추워지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한 주를 지금 보내고 있네요. 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서 그냥 기가 찼죠. 네, 저도 어제 넋놓고 있었는데 출근할 때 전철 파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머리 아픈 하루였는데 결국은 주식이 사천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을 보면 구루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투자의 구루들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뭔가 탈출을 하기 시작했다. 지능선으로 탈출을 하든 그들이 우리보다 더 높은 정보와 민감한 정보들을 듣고 시장의 변화를 잘 느끼면서 먼저 탈출하기 시작하죠. 그전에 피터 틸이 엔비디아를 다 팔아버리고 탈출을 하고 그전에 마이클 버리도 이야기를 하고 감가상각에 대해서 3년을 왜 6년으로 늘렸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하고 오늘은 또 알파벳의 비치순치 아이가 뭔가 버블이 끼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상당히 워닝 사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식이 뭔가 초창기 그 피벗 방향 전환할 때가 가장 상승도 많이 하고 하락도 많이 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제는 하락의 시기로 조정의 시기로 들어왔는데 이 조정의 시기가 길지 짧을지 언제까지 갈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과연 AI의 이 빅사이클이 언제 저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 세 번째, 내년은 또 모두 다 브라이트하고 좋다고 보는데 내년을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큰 담론과 실질적으로 내 주식에 투자했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종목이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연말 내년까지 여기에 대한 어떤 회의 정말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라도 팔아야 되나 들고 가야 되나 여러 번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인데 굉장히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 30% 필요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팔아서 좀 덜 먹더라도 현금을 가지고 12월 중순까지 가자. 한 달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남았죠. 주식시장에서 한 달은 굉장히 큰 시간이죠. 팔아라.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라. 그리고 견뎌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는 마이너스 0.62, 나스닥은 0.51, S&P 500은 0.24.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초창기 초반에 좀 하락하는 것보다도 많이 회복한 상태? 네, 많이 회복한 상태로 올라오는데 플러스로까지는 아직 올라오지 않는 모습. 오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살짝 또 멈추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미국 3대 지수 하락, AI 고평가 우려에 투심이 축됐다. 비트코인이 한때 9만 달러가 붕괴된 이후에 회복을 했죠. 네, 사람들이 위험 회피로 가고 있다. 그런데 또 금 가격은 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아요. 금이 위험 회피 자산으로 가지는 않고 현금으로 가는 캐시 이스 킹으로 가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엔트로픽과 AI 빅딜 발표에도 주가는 부진했다. 네. 엔비디아와 엔트로픽과 AI 빅딜 발표가 있었는데 자, 이제는 긍정적인 뉴스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부정적인 뉴스에만 시장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 주가가 조정받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ADP가 발표한 최근 4주간 민간 고용을 보면 주당 평균 2,500명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뭔가 고용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죠. 사우디 빈살만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대미 투자 1조 달러로 상향을 하겠다. 7년 만에 미국을 방문한다. 구글 차세대 AI 제미니 3를 출시했다. 검색과 크라우드 모델을 도입했다. 가장 지금 구글이 그나마 M7 중에서 잘 버티고 있죠. 네. 벅셔 해서웨이가 유일하게 지금 사고 있는 게 구글이지 않을까. 알파벳이죠. 저도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팔고 지금 구글로 가고 있는데 구글에서 좀 성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S&P 500인데 꼭대기에서 3.5%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4% 정도? 네, 4% 정도. 오늘까지 빠진 거 하면은 4에서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조정은 최소한 지수는 10% 정도로 올 것 같다.
네, 그렇죠? 네, 10% 정도면은 여기서 추가로 6천이 더 빠지면 6천 정도, 6,100 정도에서 이 50일 이동평균線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적으로는 추가로 더 빠질 것 같다.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나스닥도 5%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 러셀은 많이 빠졌죠. 두 개보다는 확실히 뭐랄까 스타트업들이 많은 다음에 성장주들이 많은 러셀 금융주들도 작은 금융주들이 러셀이 많이 있던데 이런 것들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수적으로 5%는 더 빠질 것이다. 오늘은 구글 순다르 피차이가 순다르 피차이, 순치 피차이로 있는 순다르 피차이가 AI에 대해서 버블론을 이야기했죠. 모든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다. 너무 과하게 투자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네. 과거와 다른 점은 인정을 하는 거. 이렇게 버블이 끼어질 수 있고 버블을 만드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시장에 계속 워닝 사인을 주면 과거 IT 버블처럼 이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제 시작이고 이때의 버블과는 또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의 AI 버블은 과거 IT 버블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런 면에서 시장의 하락폭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일시적 조정만 있을 뿐이지 무너지거나 망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순차이가 이런 말, 피차이 순차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기술이 가져올 산업 변화를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어떤 기술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색, 광고, 콘텐츠 생산 등 기존 인터넷 생태계는 물론 의료, 교육, 과학, 연구까지 변화가 확산된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버블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기업은 단순 수익 구조가 불안한 스타트업이나 AI 연관 부품 공급사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구글처럼 자력적으로 데이터나 인프라 역량을 모두 갖춘 기업들은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PCI가 강조한 풀스택 전략도 이와 같은 장기 생존 전략의 핵심으로 풀이된다. 풀스택 모든 걸 다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기업들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AI 버블 논란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차이 말처럼 거품 여부와 무관하게 AI는 이미 세계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를 잡았다. 단기적 조정은 불가피하더라도 장기적 흐름은 명확하다는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AI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경제 산업 사회를 다시 설계하는 새로운 인터넷인 것이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었는데 단기적으로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먹여 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동의를 합니다. 지금 팔란티어퍼가 570, 테슬라 80배, 오라클 41배, 아마존, 그 다음에 알파벳은 25배, SK 하이닉스가 8배. 이게 에스티메이트 내년 26년 기준 수익 기준으로 하는 퍼 기준이죠. 하이닉스 싸죠. 삼성전자도 싼 편입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최근에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다 내년 실적 전망을 발표하는데 그중에 꼭 우리가 체크하고 알아야 할 뭐 여러 가지 수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 30년 펀드매니저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건 뭐냐. 26년에도 AI 위주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는 모든 애널리스트가 이 말을 다 썼다는 거죠. 네. 과연 이 말이 맞는 걸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보통 연말에 내년 전망을 쓸 때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은 절대 맞지 않더라. 26년에도 AI 위주로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의.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우리 2차 전지 3, 4년 전에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쾌즘이 오지 않았습니까? AI도 쾌즘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한 1년 정도 쉬어갈 가능성. 그래서 저는 내년 1분기, 그렇죠? 내년 5월까지는 주식시장이 12월부터 다시 뜨기 위해서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이 뜨고 그 다음부터는 가라앉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매일 5월까지는 주식을 가지고 가자. 아직 무너질 때는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26년도 AI 위주의 성장이 과연 지속될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져라.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된다. 빅테크 기업들의 카펙스 전망을 감안시 미국 GDP 대비 AI 관련 투자 비중은 2028년에 2%에 이른다.
과거 IT 버블이 무너질 때 2.2%였다는 거죠. 카펙스 투자 비중이 미국 전체 GDP에 이게 그 다음에 AI가 2%를 넘은 시기는 2028년인데 시간이 있다는 거죠. 아직 카펙스에 너무 과한 투자로 인해서 망가질 가능성은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머리를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오케이? 네. 경제 전반적인 생산성 증가율 상승 확대가 뚜렷해지는 시점이 역설적으로 AI 투자 사이클의 정점이 될 것이다. 생산성 증가율 상승이 확대가 되는 뚜렷한 시점. 저는 이것을 내년 하반기로 보는데,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시장의 정점일 것이다. 5월과 6월. 네. 오케이? 네. 집행된 투자가 성과를 낸다는 것은 추가로 투자할 것이 많지 않음을 의미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페이드의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시장은 박살나는 거죠. 네. 이게 내년 하반기다. 내년 3Q부터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내년 5월까지만 투자를 하고 시장에서 뛰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내년엔 카펙스 투자가 내년에는 아주 최고로저를 달할 것이고 뭐가 어떻게 AI 위주의 성장이 내년엔 최고조다 이런 말들을 믿으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의 가장 큰 경험이 우리가 2차 전지에서 그걸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맥스 피크를 찍고 간다고 할 때는 항상 먼저 반응하고 시장에서 뛰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주의해서 리포트를 읽어라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다음 또 다른 중요한 질문. AI의 빅사이클의 종료 시기는 언제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네. AI의 빅사이클의 종료 시기는 언제인가? 2000년대 미국 경제는 은행 대출을 늘린 가계가 소비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호황을 이어가다가 은행 부실로 경제 침체를 맞았다. 은행 대출이 문제였다는 거죠. 너무 과도한. 그러나 현재는 은행 대출이 아니라 회사채 발행에 의존을 하고 있다. 회사채는 뭐에 가장 관계가 있으면 채권이기 때문에 금리와 가장 관련이 있죠. 네. 따라서 금리를 내려야 될 때 내리지 않거나 갑자기 올릴 때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는 거죠. 현재 한국은행도 갑자기 금리 이야기를 하면 더 내릴 필요가 있느냐.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야기들이 버블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충분하다. 천천히 내리자. 유동성이 너무 많이 시장에 풀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에 대해서 시장이 경고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네. 따라서 미국 경제에 문제가 발생 시 회사채 시장에서 신호가 포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크레딧에서 문제가 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 2000년도 IT 버블 때 1990년대 인터넷 버블 붕괴 때를 보니까 가장 먼저 무너진 게 뭐였냐면은 인터넷 기업들이 무너진 게 아니라 구글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진 게 아니라 광섬유 케이블을 만든 기업. 그러니까 IT 기업의 1차도 아니고 2차도 3차도 아니고 제4차 가장 바깥에 있는 기업들이 먼저 무너졌다는 거죠. 네. AI도 마찬가지다. AI에 관련된 기업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가 항상 시장 붕괴의 시작이다. 그때가 AI 사이클 종료 시기다. 아직까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그런 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좀 더 갈 것 같은데 금리가 이제 상승해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문제가 클 수 있다. 이래서 금리를 잘 보고 어느 기업이 먼저 무너지는지 무너진 기업의 속성들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 핵심 기업의 가장자리에 있는 기업들이 무너질 때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 주요 금융지표 주가추이 한번 빨리 봅시다. 달러는 마이너스 0.3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원달러는 소폭 강세는 1459원, 엔화는 약세 155.54엔, WTI는 오늘 살짝 올랐는데 1.42% 60달러를 해보겠습니다. 금은 뭐 거의 변화가 없었네요. 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3.585, 2.5bp 하락, 3년짜리, 10년짜리 4.124, 0.7bp. 경기가 안 좋고 뭔가 그림자가 있다. 그러니까 고용도 안 좋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인한 그 금리의 하락. 금리는 뭐 작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크게 지금 현재 금리의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테슬라 마이너스 1.47. 엔비디아 마이너스 1.75, 엔비디아가 183달러인데 180달러가 깨질 확률이 높아 보여요. 네. 오라클 플러스 0.71,
브로드컴 플러스 0.49, 팔란티아 마이너스 1.56, 168달러. 네, 피터 틸이 파는 거죠. 애플은 0 플러스 0.21, 마이크론은 4.24 크게 빠졌네요. 231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인텔 마이너스 0.35, TSMC 마이너스 1.31, 278달러. 오늘 다행인 것은 인라인 딜리가 1.3%로 1000달러, 거의 이제 마켓캡 1조 달러 근처까지 올라오죠. 네. 그나마 시장 연말 막판에 바이오가 잘 버티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 스터디 모임도 그렇고 우리 카페도 그렇고 제 유튜브도 그렇고 제가 바이오를 계속 밀면서 그나마 체면 세우고 있는 거죠. 네. 노버너디스크 마이너스 1.63. 최근에 제가 이제 시장에서 알아보니까 펩트론이 12월 8일 날 이제 일라이딜리하고 14개월 한 거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연기가 될 거라고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실험 결과를 연기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잘 나와서 연기를 하는 건지 못 나와서 연기를 하는 건지. 그런데 시장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요. 펩트론에서. 펩트론 이렇게 불확실할 바에는 G2G 바이오를 사겠다. G2G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펩트론은 여전히 한번 일라이넬리가 계속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과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예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로까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비중을 늘리는 방법. 둘 다 맞을 것 같아요. 둘 다 저는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펩트론은 일단 뭐 지금 31만 원이니까 좀 더 가격이 오르면 G2G로 좀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 한 30% 정도는 뛰어서 G2G로 옮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좀 이 리스크를 분산하고 그렇죠. 50%를 G2G 바이오로 옮기고 역시 50%는 펩트론을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 다음에 D&D 파마텍이 12월에 마시 뭐 결과를 좀 발표할 것 같았는데 이게 좀 연기되는 것 같아요. 네, D&D 파마텍.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나머지는 뭐 실질적으로 시장에는 뭐 큰 이야기는 없는데 고스들이 큐리언트에 가서 많이 붙더라. 큐리언트.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프릴 바이오는 나쁠 것 같지 않다. 그렇죠? 네, 올렉스도 나쁠 것 같지 않고 이런 것들 좀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93,000달러, 순간적으로 8만 달러, 9만 달러 무너졌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더도 5.74로 상승. 뉴스케일파고 오늘 모처럼 올라온 3.32, 21달러, 20달러 오니까 좀 멈추는 모습. 네, 오클로도 오늘 좀 멈췄네요. 1.88. 무섭게 빠지는 거죠. 무섭게 빠지는 거죠. 네, 네 코이버도 2.43 멈췄습니다. 아이온크도 3.99 플러스, 리게티도 3.44. 전체적으로 슬라이딩에서 미끄러졌던 큰 조정을 받았던 애들이 좀 서 있는 거. 60달러에서 25달러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40% 빠진 거죠. 네, 이 정도면 가격 조정은 충분한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치고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이런 종목들은 쫓아와서 사면 안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에 비트코인이 박살난 이유는 뭐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왜 비트코인에 박살난 이유에 관심을 갖냐면 이게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장주가 박살날 때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전반적인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시장에 강하게 들어왔다. 리스크를 벗어나고 싶은 것. 주식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자산 가격 하락세와 맞물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이 높은 자산을 내서 자금을 회수하는 현상이 연말이니까 두드러지죠. 네. 기관 투자가들이 외면이 시작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초기에 ETF 유입 등으로 시장을 이끌던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줄어들면서 하락세가 가속화되었다. 두 번째, 레버리지 청산과 단기 보유자들의 패닉셀, 공포적인 매도가 섞여 있다.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한 롱 포지션 투자자들이 대규모가 청산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소위 말해서 고래들이 80만 개를 팔았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나와요. 가격 하락에 놀란 단기 보유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가치 매도에 나서면서 섞이는 패닉셀이 나타났다. 장기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 장기 투자자들, 일명 고래라고 부른 사람들 역시 상승장에서 확보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코인을 매도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가하고 있다. 다음 네 번째 요인은 가상자산 비축 기업들의 불안정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을 대거 매입했던 상장 기업들, 스트래티지 같은 것들이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들 기업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고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니까 뭘 팔아야 돼? 자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그래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시장의 하락 원인으로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내리는데 주저주저 하고 있죠. 고용은 좀 안 좋아지고 다음에 실업률은 좀 높아질 것 같고 물가는 오를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돈을 좀 쪼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를 돈을 빌려서 크게 투자를 했던 가상자산부터 먼저 망가지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고래들이 80만 개를 팔 정도로 시장에서 큰 손들이 지금 손을 털고 있다. 피터 틸, 뭐 마이클 버리 전부 다 지금 손을 털고 나가죠. 어제 시장 수급 한번 봅시다. 네. 외국인들이 거의 1조 가까이 팔다가 5,500까지 좀 줄긴 했는데 갖다 많이 팔려. 거기다 금융투자까지 같이 파는 거. 이걸 개인이 받는 거죠. 네. 다음에 우리 코스닥에도 1,745억을 팔고 다음에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2,558억을 파는 모습. 전체적으로 현선물 다 매도하는 모습. 네. 그러한 모습들 수급은 아주 안 좋았다. 증시 자금 동향 한번 봅시다. 고객의탁은 82조, 신용잔고 26조. 이게 3,700 되면은 쏟아지기 시작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4,000이 깨졌는데 3,700 정도 트리거 치면은 이 신용불량 쏟아질 거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결론은 물 건너간 금리 인하 기대감, 고밸류에이션으로 인한 연말 매도, 피터 틸 등 투자 구루들의 본격적인 주식 매각 뉴스, 거대 IT 기업들의 본격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 시장을 이끌 만한 모멘텀 부족, 그리고 오늘 밤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서로 엮이며 하락의 원인이 됐다. 원인이 하나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오늘은 특별히 투자할 만한 것은 없는데, 그래도 하면 바이오가 좀 괜찮죠? 에이프릴 바이오, 큐리언트, 퓨처캠, G2G 바이오, 일단 퍼스트 티어의 D&D 파마텍, 올릭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여행주, 백화점주, 듀티 프리샵주, 화장품주, 이런 니치 마켓인데, 중국과 일본이 싸우는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니치 마켓인데 시장이 흔들릴 때 이 니치 마켓이 그나마 올라가는데 이런 건 단타로 해야 되죠. 제가 장타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시장의 모든 것들을 보는 것보다는 SK 하이닉스 가격 변화와 SK 하이닉스 외국인 수급을 봐라. 오케이? 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조정, 기간 조정이 있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가 50만 원 초반에 올 정도까지 빠지면 그때부터가 반등할 시간이다. 50만 원이 깨지려면 52, 3만 원 그때부터 불알로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제 생각으로죠. 그래서 여러 투자 지표를 보지 말고 SK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을 봐라. 그래서 이 시장의 조정은 SK 하이닉스 주가가 50만 원 초반대까지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줍줍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섹터가 오버페이스다. 특히 우리나라는 오버페이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큰 상승장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중간에 일시적으로 하락들 많이 나타나요. 길게 보면은 쭉 우상향인데 쪼개 보면은 한 5% 10%짜리들은 많이 나타나죠. 저는 큰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시적 가격 조정이다. 내년 상반기 내년 5월이 5월이 주가의 최고봉을 찍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에 와 있는데 12월 중순에 가격이 하락하면 다시 줍줍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29일 날 저희가 스터디 모임을 하죠. 네,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네, 그 다음 2차 전지, 그 다음에 연말 투자 전략 3개를 하는데 우리나라 일타 강사들이 옵니다. 스터디 모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네, 여의도에서 하기 때문에 토요일입니다. 29일 토요일 12시부터 4시까지 네, 아주 한 40명, 50명이 모여서 빡세게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G2G 바이오, D&D 파마텍, 페프론, 인벤티지랩,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 큐리언트 다 여기서 우리가 다 발굴한 종목들이죠.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좀 좋은 친구분들에게 믿을 만한 카페로 소개 좀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좀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버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카페로 와서 하시면 제가 일일이 다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